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위기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은행과 리스크가 확 없어지는 모습이 시장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FOMC 회의가 정확하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선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지금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원래 46.7이었는데 이를 반등시키는 47.1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경기는 아직 튼실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고요. 금리 인상하는데 가장 부담되는 게 경기 침체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부담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경기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물가가 안 잡히면 계속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선 안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올라가야 될 뉴스에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페드가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현재 91.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다음번 FOMC에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31.5%까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올릴 확률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정말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방향성을 잡는데 비교적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5.66달러로 마이너스 1.4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5월 이후에 금리 인상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이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되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중에 반등하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동차 관련으로는 품이나 전기차 관련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산 효과로 인해서 다시금 흑자를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7월부터니까 다다음 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온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송 관련해가지고 큰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소형 원전을 기준으로는 한국에 6기를 지을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운영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SMR 관련으로 아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훌륭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꼭 좀 양극화를 해가지고 갈라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커지다 보니까 풍력, 태양광 등등등등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주들은 자연스럽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는 모습 때문에 화약 관련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화약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 많이 했겠다라고 하지만 비축분도 충분히 많이 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이 계속되면은 지금 사용한 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주문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풍산 같은 이런 화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목도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메탄올이냐 암모니아냐 미래 선박 연료 주도권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메탄올이든 암모니아든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암모니아를 통해 가지고 수소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소 생태계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골고루 테마성으로라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띄우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암모니아는 어느 순간 주춤하다가도 다시 떠오르고 이걸 반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전기료 인건비 치솟는데 세금 더 거두면서 식품 뭐 출고가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올리지 않나요? 항상 올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올랐을 때 판가, 판매 가격 올리고 이후에 원자재 안정이 되었을 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올리는 걸 기준으로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개인빚 연체 대란 채무조정 44%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은 뭐 신용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엄청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물론이고 이 채무 조정이 어느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아파트 같은 것들의 가격이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과거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한국의 부동산이 박살이 났을 때 하우스푸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지금 곧 있으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지 말아야겠다 라는 시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일단 핵심 내용들 봤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 위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볼린저 상단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하단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솔직히 제 얘기가 틀리길 바랬거든요. 근데 결국에 오늘 빠졌습니다. 자, 했을 때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었냐 이걸 좀 꼽아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한국과 원전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회사의 CEO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천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허용해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 폴란드 수주를 따내더라도 원전 못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한국에 허가를 안 주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전부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골치가 아프죠.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도저도 아닌 상황 그런 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하는 거 이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있다면 그죠? 일단은 짓고
소송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온 게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전을 지을 때 이때 기술 제휴를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만의 기술력을 구축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수십 년 전 거를 증명을 하려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하려면 이 소송전은요,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인 마찰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기업이고 미국도 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과 기업 간의 마찰이지, 최근 중국을 견제를 하려는 미국의 입장상 한국이 반도체 관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막 얼굴이 되게 붉어지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소송은 소송대로 따로 빼놓고, 그리고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제가 왜 소송 관련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 가뜩이나 성장률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마저 놓치면은 그냥 국가 경쟁력 관련해가지고 이 성장성이 많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게 그 고용부터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워낙 많이 좀 끌고 올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두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는 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가지고 SMR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한국만 몇 기를 지금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설계에 대한 원천 기술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두산은 여기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훌륭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남들 돈 못 벌었을 때에도 두산은 원전 관련으로 위탁 생산해주면서 계속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두산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기기 납품 계약이 계속해서 맺어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으로 상쇄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 요걸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죠. 자, 했을 때 제가 짚는 이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볼린저 하단을 찍긴 했는데 이전에 저점 위란 말이에요. 아직 현재 저점을 계속 높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요 시도도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여기만 지켜준다면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물론 수급도 좋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한데 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오나 싶더니 다시 오늘 또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요거 돌아서기 전까지는 긴 호흡으로 좀 시간을 들여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디까지를 노려볼 것이냐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1선 돌파 전까지는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또 한 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 찍고 21선 돌파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적인 부분으로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아직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이상 일단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핵심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지라인 여기 이탈만 안 하면 일단은 조금 더 숨고르게 하면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1선
요거 떨어지고 나서 돌파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481선은 일단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돌파한다면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2만원 아랫부분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좀 먼 이야기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심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시겠죠.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